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좀 며칠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어서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다가 좀 늦게나마 오늘 작업이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주제도 사실은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드라이버 개발자들로 하여금 보다 좀 더 세련된 그런 드라이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수준에서는 전달을 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스테이터스 펜딩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서 보통 리드 디스패치 문장에서 IRP를 보통 컴플리트를 시키지만 지난번 시간에는 제가 바로 컴플리트를 시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테이터스 펜딩을 시켰죠. 그죠? 스테이터스 펜딩을 시키고 5초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5초 타이머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리드 파일을 던진 상태에서 5초 동안은 아무 작업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상황을 확인하셨죠? 그러다가 5초가 지나고 나면 타임아웃이 돼가지고 타이머 루틴에서 그 IRP를 이제 실제로 완료 처리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워봤어요. 사실 지난번에 배웠던 예제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쉬운 예제는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을 해야 드라이버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어렵더라도 실습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반드시 소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스테이터스 펜딩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제가 문제점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5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계속 기다리는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갑자기 5초가 되기도 전에 어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종료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지만 사용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사용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5초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강제로 프로그램을 종료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뭔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5초라는 시간 동안 타임아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 측에서 어플리케이션이 갑자기 종료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IO 매니저가 이런 작업을 도와줘요. IO 매니저가 이런 작업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오늘 시간에 배워보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아직 취소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부연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IRP를 보낸 스레드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는 경우에 IO 매니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취소하는 캔슬 프레임워크라고 제가 같이 캔슬 프레임워크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IO 매니저는 이렇게 IRP가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보낸 스레드가 갑자기 죽어버렸을 때 이거를 안전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는 이 IO 매니저를 도와서 취소 프레임워크를 완성해야 된다. 이것이 드라이버 개발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동기식 파일 핸들이라는 주제를 놓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 사용했던 방법 크리에이트 파일을 써서 우리가 핸들을 구해 가지고 리드 파일, 라이트 파일 이런 함수를 불렀었잖아요. 그런 핸들들은 지금 현재 동기식 싱크로너스 파일 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기식 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일반 파일 핸들이 바로 동기 핸들이에요. 동기식 핸들. 그래서 이 동기식 핸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동기식 핸들이라는 것은 일단 파일 핸들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크리에이트 파일을 통해서 핸들이 하나 얻어지면 반드시 이 파일 핸들 하나는 반드시 하나의 IRP밖에 못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2개 이상의 IRP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 핸들은 반드시 하나의 IRP밖에 못 만든다. 이것이 이제 동기식 파일 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예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create 파일로 우리가 핸들을 하나 얻어낸 상태에서 그 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read 파일이라는 API 함수를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이 read 파일이라는 API 함수를 부르면 내부적으로 IRP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IO 매니저는 IRP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read 파일을 호출한 유저 측으로 이게 모든 게 다 끝나서 IRP가 완료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으면, 즉 read 파일이 돌아오지 않으면, 완료되지 않으면 제어 자체도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태로는 어느 누구도 똑같은 이 파일 핸들을 가지고는 더 이상 IRP를 만들어서 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동기식 파일 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똑같은 파일 핸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스레드가 같은 핸들을 가지고 리드 파일을 또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리드 파일은 블러킹이 되어버립니다. IO 매니저에서 그냥 블러킹을 시켜버려요. 이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가 끝날 때까지는 두 번째 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동기식 파일 핸들은 그래서 싱크로너스하다는 거죠. 넣고 빼고가 항상 동기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리드 파일이라는 함수를 불렀을 때 리드 파일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차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제어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별도의 스레드가 이 핸들을 가지고 또 리드 파일 던진다,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건 전부 다 블러킹, 대기가 된다는 겁니다. 대기가. 그래서 우리가 동기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습을 했었잖아요. 그죠? 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오늘은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취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파일 오브젝트라는 구조체입니다. 파일 오브젝트. 윈도우에서는 파일 핸들이라는 게 있을 때 그 파일 핸들은 하나의 파일 오브젝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오브젝트는 커널 레벨에서 관리하는 구조체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파일 핸들의 개수만큼 파일 오브젝트의 개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1대1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IRP가 만들어졌을 때, 즉 예를 들자면 read 파일이라든지 write 파일이라든지 이런 API 함수를 불러서 IRP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를 보자고요. 그러면 그럴 때 그 IRP 구조체 안에는 오리지널 파일 오브젝트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오리지널 파일 오브젝트. 이 오리지널 파일 오브젝트라는 이 포인터 변수는 뭘 가리키냐면 바로 주황색의 이 파일 오브젝트를 가리켜요. 파일 오브젝트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파일 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read 파일, write 파일 이렇게 부르면 항상 내부적으로 IRP가 만들어지고 그 IRP 안에 오리지널 파일 오브젝트라는 이 포인터 변수가 실제 그 파일 오브젝트를 가리킨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파일 오브젝트 안에는 구조체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K 이벤트라는 구조체가 있어요. 디스패치 오브젝트죠. 디스패치 오브젝트. K 이벤트라고 하는 디스패치 오브젝트가 파일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어요.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죠? 요 K 이벤트가.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제가 그림을 이제 준비를 했지만 정말 이 짧은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해드리기가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해드리지만 분명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지런히 질문을 좀 올려주시고, 이왕이면 제가 다음 동영상을 찍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서둘러서 동영상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약간 빠지는 게 있어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예전에 24편에서 비슷한 그림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때 보시면 바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리드 파일을 불렀을 때 그것이 커널이 IO 매니저를 부르고 IO 매니저가 다시 IRP 디스패치 루틴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드라이버 쪽에서는 타이머를 걸고 5초의 타이머를 걸고 펜딩을 리턴 시켰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제어는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IO 매니저가 이 제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돌릴 수가 없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무엇인가 이벤트를 두고 기다리는 작업, 즉 k wait for single object 이런 함수를 써가지고 이벤트를 두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그 작업은 커널로 들어가게 되고, 커널은 그 다음에 제가 디스패처로 넘어가서 이제 다른 문맥으로 넘어간다, 이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 K wait for single object, 여기 있는 K wait for single object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벤트는 누구냐, 그것을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벤트가 누구냐면 바로 파일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이벤트입니다. 파일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이벤트. 이걸 어떻게 파일 오브젝트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IRP가 있을 거 아닙니까? 펜딩 리턴한 IRP. 앞에 그림에서 IRP 안에는 오리지널 파일 오브젝트라는 포인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오브젝트를 찾아가서 이 이벤트 구조체의 주소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위치를. 그쵸? 그래서 이 K wait for single object에서는 바로 이 이벤트 구조체의 주소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wait for single object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죠. 이 함수는 어떤 조건에서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스레드가 블로킹이 되어서 이제 wait 상태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블로킹이 되어서, 그러면 이 스레드가 언제 다시 깨어날 수가 있습니까? 스케줄링이 제외됐다가 언제 깨어날 수 있죠? 언제 깨어날 수 있죠? 당연히 이 이벤트가 시그널 될 때 깨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수업을 배웠어요. 24편에서 정말 어려웠지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는 항상 이 이벤트를 시그널하는 녀석이 있을 거다. 그게 누군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블로킹이 되어버렸죠. 스케줄링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lert라고 하는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alert는 역시 지난번에 제가 이벤트 말씀드릴 때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림을 먼저, 이걸 먼저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 테이블은 MSDN에 나와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얼러터블이 true가 되면서 커널 모드라고 하는 웨이트 모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마치 얼러터블을 false로 가지고 있고 커널 모드라고 똑같이 웨이트 모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표에 보시는 것처럼 큰 차이가 없다 그랬죠. 즉 다시 말하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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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커널 모드에서는 왜 얼러터블은 큰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실제로 얼러터블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의미가 없는데 특별히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그것을 기대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바라지 않고요. MS 입장에서도 보통 이 얼러터블을 어쩔 때 쓰도록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만들었냐면, 웨이트 모드가 커널 모드일 때 얼러터블이 true이면 그럴 때 특별한 용도로 숨겨둔 기능이 동작을 해요. 우리는 사실 몰라도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커널 모드 얼러터블한 커널 모드 얼러트라고 합니다. 커널 모드 얼러트. 이건 언제 사용이 되느냐면 바로 스레드가 죽을 때.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어떤 특별한 행동이죠. 갑자기 스레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얼러트가 돼버립니다. 얼러트. 스레드가 죽어버리면. 커널 레벨에서 커널 모드에서 웨이트를 하고 있어도 역시 얼러터블이 true이면 얼러트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이 인터럽트, 즉 웨이트 하던 작업이 인터럽트가 된다라는 게 사실은 언더큐멘트한 부분이에요. 숨겨둔 기능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알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커널 모드라고 우리가 웨이트 하면 원래는 이제 그 웨이트 작업이 취소되려면, 웨이트 작업을 풀리려면 반드시 이벤트가 시그널 돼야지만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윈도우 10에서는 얼러터블의 값이 true가 될 때도 있는데, 이 true가 되는 건 우리가 직접 쓰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얘네들은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쩔 때 사용이 되냐면 바로 스레드가 갑자기 죽을 때, 그때 얼러트가 된다는 겁니다. 얼러트. 그래서 그럴 때 이 웨이트가 인터럽트 된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서상에는 나오진 않지만 반드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뭔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얼러터블이라는 변수가 커널 모드에서 의미는 있다라는 것을 언더커멘트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왜 슬레드 종류 얼러트를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예제는 5초 동안 기다리는 예제잖아요. 제가 이제 실습을 좀 하기 위해서 있다가 그거를 5초가 아니라 100초로 늘렸습니다. 거의 뭐 5분 동안, 5분인가? 100초면 어떻게 되지? 1분 40초 동안 계속 기다리게 될 거예요. 시간을 좀 벌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1분 40초, 100초라는 시간 동안에 사용자가 계속 기다리면 좋은데, 이 리드 파일을 던진 스레드가
갑자기 종료가 되었어요. 즉 사용자가 뭐 컨트롤 C, 사용자가 컨트롤 C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종료시켰거나 뭐 창을 닫았거나 어쨌든 간에 프로세스를 갑자기 종료를 시켰어요. 그럼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 상식적으로 프로세스 안에 들어있는 스레드가 종료가 되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스레드에 대한 얼러트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러트가 되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그림에서 1번부터 우리 5번까지 살펴봤었죠. 그러면 이제 6번을 통해서 사실은 디스패처를 통해 다른 스레드로 제어가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스레드로 막 제어가 넘어가 있다가 갑자기 임의의 스레드 문장에서 특정 프로세스를 죽이려는 행동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그 강제 종료가 되겠죠. 강제 종료. 밖에서 강제 종료를 시켰다. 이 스레드를, 프로세스를 이렇게 되는 거. 그걸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임의의 스레드에서 갑자기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강제로 프로세스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커널이 제어를 받게 되는데, 커널은 어렵지만 그 프로세스 핸들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PSPCID 테이블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테이블을 하나 뒤져요. 근데 이것을 뒤지면 실제 프로세스 구조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죽이려고 하는 그 종료시키려고 하는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구조체를 얻을 수가 있고, 프로세스 구조체를 얻게 되면 거기 속해 있는 스레드 구조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하려는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커널은 정확하게 그 프로세스에 속한 스레드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레드들을 가지고 바로 10번 얼러트를 시킵니다. 얼러트. 취소를 시킨다는 거죠. 얼러트. 자, 그러면 이 얼러트라는 신호가 커널 디스패처로 넘어가서 커널 디스패처는 11번 바로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죠? 다시 wait for single object 함수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다음에 이 함수를 빠져나와서 12번. 자, 12번의 경로가 중요한 거예요. 자, 12번이 어디예요? K wait for single object를 호출하고 나서 돌아온 거잖아요. 이상하죠? 그쵸?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없지만 특별히 스레드가 종료가 되게 되면 이 K wait for single object가 그냥 기다리던 작업을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적어놨죠. 이벤트는 어떻다고요? 이벤트는 시그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벤트는 시그널 되지 않고요. 이 웨이트 작업이 그냥 돌아와 버려요. 즉 인터럽트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서 여기 얼러터블을 true로 준 경우 아셨죠? 요렇게 그냥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그 그림을 보시면 원래는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 IRP와 관련된 파일 오브젝트, 오리지널 파일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이 이벤트 구조체 얘를 가지고 시그널 되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웨이트가. 그런데 실제로 얘는 시그널 되지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거예요. K wait for single object가 돌아왔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 호출자 입장에서는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왜 돌아왔는지. 당연하죠? 그래서 DDK 레퍼런스를 제가 잠깐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DK 레퍼런스에 보면 그 K wait for single object라는 그 함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리턴 값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요 K wait for single object는 리턴 값이 있잖아요. 그 리턴 값을 쭉 보면 아래에 요런 값이 있죠. alerted라는 말이 있죠. alerted. 그죠? 이거는 현재 alert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뭔가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alert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때 특별히 요 값이 리턴이 됩니다. status underbar alerted.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12번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던 작업이 깨어났잖아요. 깨어났다는 거는 지금 스레드가 누굴까요? 12번 단계 때 스레드는 누굴까요? 현재 스레드는 A겠죠. 그죠? A로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깨어난 거잖아요. 그럼 A 문맥이 된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왜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이유는 시그널 됐기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얼러트 때문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리드 파일을 불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작업 자체가 안전하게 종료가 돼야 되는데 그 작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아직 못했잖아요. 왜냐면 드라이버는 지금 뭘 설정했습니까? 타이머를 설정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타임아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 취소 작업과 관련된 거를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죠. 제가 번호를 좀 생략을 했습니다. 다시 아까 같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플리케이션이 커널을 불러서 즉 리드 파일을 부르면 IO 매니저를 통해서 드라이버로 전달된다 그랬었고, IO 매니저는 펜딩을 리턴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IO 매니저가 펜딩을 리턴하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5번을 통해서 자, 그 파일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이벤트를 기다리게 된다 그랬었고, 지금 뭐가 발생했습니까? 6번. 얼러트드였죠. 그렇죠? 자, 갑자기 스레드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던 이벤트가 시그널된 것이 아니라 얼러트로 인해서 6번 돌아왔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IO 매니저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스테이터스 값이 얼러티드라고 스테이터스가 리턴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특별한 작업을. 그게 바로 무슨 작업이냐면 바로 IOP cancel alerted request라고 하는 내부 함수를 불러요. 저는 이것을 이제 cancel framework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cancel framework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IOP cancel alerted request 7번을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일로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뭐냐면 IRQ 레벨이에요. IRQ 레벨. 잘 생각하십시오. IRQ 레벨. 자, 지금 IRQ 레벨이 어떤 레벨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IRQ 레벨이 자, 지금 이게 약간 오타가 있네. 이건 오타네요. 요게 여기 있으면 헷갈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단 이거 제가 잠시만요. 요게 오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7번 과정으로 들어왔죠. 이때 IOP cancel alerted request 이 함수가 호출된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안에서 이 함수가 이제 여기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IO 매니저는 먼저 IRQ 레벨을, 자, 현재 무슨 레벨이에요? 패시브 레벨이죠. 현재 패시브 레벨이잖아요. 그 패시브 레벨로 있는 거를 APC 레벨로 일단 올립니다. 자, 패시브 레벨에서 APC 레벨로 잠깐 올립니다. 아셨죠? 그런 다음에 IO cancel IRP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요. IO cancel IRP. IO 매니저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IO cancel IRP를 따라가 볼까요? 자, IO cancel IRP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함수가 뭐냐면 IO acquire cancel spin락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IO acquire 얻는다는 거죠. cancel spin락을 얻겠다는 뜻이죠.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ancel framework 있잖아요. 걔한테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긴장. 너 긴장해. 너 지금부터 긴장해. 이게 cancel spin락을 얻는다는 거예요. 캔슬 프레임워크가 긴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2가지 이상의 캔슬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굉장히 그 저수준의 굉장히 현실 되게 그 자원 낭비가 좀 심한 스핀락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많이 호출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스핀락이. 하지만 윈도우 아키텍처 특성상 얘를 반드시 두고 특별한 용도에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딱 하나밖에 없는 그냥 특별한 스핀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스핀락을 IO acquire cancel 스핀락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획득을 하는 겁니다. 긴장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알겠죠? 누가 스스로 썼습니까? 스스로 썼죠. IO 매니저 스스로가. 그래서 cancel 스핀락을 이렇게 획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IRQ 레벨이 바뀌는데, IRQ 레벨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이 무슨 레벨이었습니까? 현재 여기 APC 레벨이었죠. 그쵸? 8번 전에 보세요. APC 레벨이었죠. 요게 8번에서 어떻게 됩니까? IO acquire cancel 스핀락을 획득하면 바로 디스패치 레벨로 바뀝니다. APC 레벨이 있던 게 디스패치 레벨로 또 한 칸 올라가 버립니다. 아셨죠? 그 상태로 누구를 부릅니까? call IRP 안에 들어있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cancel route이라고 하는 걸 불러요. cancel routine. 아셨죠? cancel routine. 자, 바로 이 cancel routine 누구냐? 따라가 보십시오. 9번. 바로 빨간색, 주황색이죠? 누굽니까? 바로 샘플 드라이버죠.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따로 두고 있어야 될 바로 캔슬 루틴이 지금 이 시기에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예요. 9번이. 아셨어요? 자, 이때 9번에 호출되면 캔슬 루틴에서 이제 뭘 하면 돼요? 이 IRP가 취소될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드라이버 개발자는 알게 되는 거죠. 아직 타임은 돌고 있어요. 그죠? 그 드라이버 개발자는 이 IRP 취소해야 되겠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IO 릴리즈 캔슬 스핀락을 불러줍니다. IO 릴리즈 캔슬 스핀락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자, IO 매니저가 IO acquire 캔슬 스핀락을 불렀을 때는 어땠어요? 캔슬 프레임워크한테 긴장을 시켰죠. 너 긴장해라 라고 그랬잖아요. IO 릴리즈 캔슬 스핀락은 긴장을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원래대로. 긴장할 필요 없다. 내가 받았으니까 긴장할 필요 없다. 지금부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IO 릴리즈 캔슬 스피드락을 딱 불러서 긴장을 딱 풀어줍니다. 그러면 IRQ 레벨이 어떤 레벨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냐면 바로 APC 레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좀 전에 8번 호출 전에 APC 레벨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APC 레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자 여기 IO 컴플리트 리퀘스트를 썼죠. 결국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썼죠. IRP에 대해서. 그때 스테이터스를 뭐라고 줬습니까? 스테이터스 캔슬드라고 줘야 됩니다. 이렇게 줘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IRP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 요청이 되는 거예요. 취소 완료 요청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만 놓고 본다면 드라이버 개발자들은 어떤 취소되는 과정, IRP를 처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취소가 내려오면 취소될 때는 특별히 캔슬 루틴이라는 걸 설정하고 그 캔슬 루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캔슬 컴플리트, 즉 스테이터스 캔슬드로 컴플리트를 시키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림을 조금 더 상세히 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 IO 컴플리트 리퀘스트 함수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기억나세요? 요 함수는 후처리 스페셜 커너머드 APC 루틴이라는 게 반드시 사용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스페셜 커너머드 APC 루틴 있잖아요. 자,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레벨이에요? 현재 CPU가 현재 APC 레벨이죠.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스레드가 누구예요? 현재 스레드가 이 그림에서 A 스레드죠. 지금 A 스레드인데 그런데 현재 IRQ 레벨이 APC 레벨이죠. 그러면 스페셜 커너머드 APC 루틴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르죠. 왜냐면 IRQ 레벨이 같으니까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IO 컴플리트 리퀘스트라는 함수는 인터럽트만 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IO 컴플리트 리퀘스트라는 함수는 결국 현재 스레드가 같은 스레드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는 스레드는 맞지만 그 스레드의 현재 IRQ 레벨이 APC 레벨이다 보니까 스페셜 커너머드 APC 루틴, 그래서 즉 언더바 IOP 컴플리트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출할 수가 없어요. 인터럽트만 발생하는 거예요. 소프트 인터럽트만. 적당한 조건이 됐을 때 호출해라 라고 인터럽트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 IO 컴플리트 리퀘스트는 1번 인터럽트만 발생시킨다. 이게 되겠죠? 현재 스레드지만.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고 나면 앞에 이 그림에서 다시 앞에 그림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캔슬 루틴 호출하고 나서 9번에서 이렇게 돌아와 보세요. 그럼 어디로 돌아옵니까? 여기로 오잖아요, 여기로. 그죠? 또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여기로 오겠죠. 8번 다음으로. 여기로 오겠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 그림.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IO 캔슬 IRP로 돌아오고 나면 현재 IRQ 레벨이 얼마예요? APC 레벨이죠. 그거를 IO 매니저는 다시 패시브 레벨로 낮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APC 레벨을 패시브 레벨로 이제 낮추려고 할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당연히 앞에서 보시면 원래 무슨 레벨이었어요, 여기? 원래 패시브 레벨이었잖아요. 그거를 APC 레벨을 올렸잖아요. 그죠? 올리고 나서 IO 캔슬 IRP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낮추려고 하겠죠. 자,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트리거링이 되는 거죠. 왜냐면 스페셜 커너머드 APC 루틴은 APC 레벨에서 동작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컴플리트 리퀘스트를 불렀을 당시에는 현재 IRQ 레벨이 APC 레벨이기 때문에 동등하니까 호출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IRQ 레벨이 패시브로 떨어지는 과정이니까 APC에서 떨어질 땐 조건이 맞았죠. 그래서 요때 빨간색 2번 요때 IO 매니저가 두고 있던 스페셜 커널모드 APC 루틴으로 제어가 쭉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얘는 무슨 레벨? APC 레벨. 그죠? 요 스페셜 커널모드 루틴이 호출되기 위해서는 APC 레벨에서 호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호출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바로 파일 오브젝트를 가지고 그 파일 오브젝트가 참조하는 이벤트를 끄집어내서 셋 이벤트, 드디어 셋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 이벤트를 시그널하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벤트를 시그널하는 이 시기가 지금 IRQ 레벨이 얼마예요? 역시 APC 레벨이죠. 그죠? 근데 이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애 누구였습니까?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여기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5번에서 원래 5번에서 이벤트를 두고 기다려야 되는데 불거가 어떻게 됐죠? 그냥 돌아왔죠. 그쵸? 이벤트를 두고 기다려야 되는데 돌아왔죠. 왜 돌아왔죠? 왜 돌아왔죠? 어버트 되었으니까, 얼러트 되었으니까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IOP 캔슬 얼러티드 리퀘스트를 따라가 보면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IO 매니저가 여기서 다시 기다리잖아요.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끼워놨지만 여기선 다시 또 기다린다는 거죠. 누구를? 파일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이벤트를. 그래서 여기서 이 이벤트가 풀려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실제 작업은 이곳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패시브 레벨에서.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이벤트가 시그널 되면 드디어 이 웨이트가 풀린다는 거, 이 웨이트가 풀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점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볼까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리드 파일을 던졌을 때 이 요청이 드라이버로 갔는데 드라이버에서 그 IRP를 스테이터스 펜딩 리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펜딩을 리턴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언젠가는 컴플리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5초짜리 타이머를 설정했었잖아요. 그래서 타이머 루틴 안에서 IRP를 IRP를 컴플리트 시켰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IO 매니저는 그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그 파일 오브젝트에 그 현재 IRP와 관련된 파일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이벤트를 두고 웨이트 작업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나 갑자기 스레드가 종료가 돼버리면 얼러트가 되어서 5번 과정이 6번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벤트가 실제로 시그널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냥 돌아왔습니다. 얼러트가 되어서. 그 상태로 IO 매니저는 여기 내부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7번 과정을 보면 여기에서 잠깐 IRQ 레벨을 APC로 올려서 IO 캔슬 IRP 함수를 부르고 돌아오면 다시 IRQ 레벨을 패시브 레벨로 낮추는 요 과정을 한다고 그랬었죠. 요 과정 사이에 스페셜 컨버트 APC라는 루틴이 호출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바로 set 이벤트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기 이 웨이트 작업이 이제 깨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실 이걸 깊이 있게 알기는 어렵고 그래서 드라이버 개발하실 때 이것만 알면 된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사실 개발하는 데는 당장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 드라이버에서 신경 쓸 거는 딱 두 부분입니다. 그죠? 하나는 자, IRP 디스패치 루틴이죠. IRP 디스패치 루틴에서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여기서는 IRP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먼저 IO set cancel 루틴이라는 처음 보신 함수가 나왔죠. 이게 무슨 함수겠습니까? IRP에 cancel 루틴을 등록한 함수입니다. 등록한 함수. 그래서 프레임워크와 연결이 되는 함수가 바로 이거가 되겠죠. 이 IRP의 cancel 루틴은 my cancel 루틴으로 쓰겠다라고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나서 펜딩 리턴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후에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cancel 루틴을 호출한다고 그랬었죠. 그쵸? 그럼 이제 cancel 루틴이 호출됐을 때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뭐라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프레임워크 자체한테 긴장을 풀어줘야 된다. 긴장하지 마. 긴장 풀어. 지금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IO release cancel spin up 이런 함수를 불러줘야 되고, 그럴 때 원래 IRQ 레벨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IRP 안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IRP 안에 보관되어 있는 old IRQL이라고 하는 그 값으로 그냥 환원을 시켜주면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건 꼭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캔슬을 시키기 위해서 캔슬을 완료 요청을 하기 위해서 IO 매니저한테 그래서 IRP의 IO 스테이터스의 스테이터스 값을 캔슬이라고 주고 그리고 컴플리트를 시켜주는 여기까지 작업을 하셔야만 IRP가 완전하게 취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함수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 실습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는 수밖에 없는데 캔슬 프레임워크와 어울리기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IO 캔슬 스핀락을 획득하는 함수가 바로 IO acquire 캔슬 스핀락. 이것을 반납하는 함수가 IO release 캔슬 스핀락인데 이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acquire 캔슬 스핀락은 캔슬 프레임워크를 긴장시킨다. 그 다음에 release 캔슬 스핀락은 캔슬 프레임워크를 긴장 해제시킨다. 이렇게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긴장을 시키면 반드시 긴장을 풀어주는 작업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앞에 그림에서는 무조건 캔슬 루틴 안에서는 뭘 불러야 된다? 긴장을 풀어주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왜? 프레임워크가 긴장을 한 상태로 여러분을 부르기 때문에. 아시죠? 그 점 기억하십시오. 프레임워크가 긴장을 한 상태로 여러분을 부르기 때문에 반드시 긴장 풀어주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실습은 먼저 결과를 간단하게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소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흐름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소스 샘플은 이제 링크를 통해서 제가 오픈해 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 머신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가상 머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디버거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이게 윈디버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실습할 샘플 소스는 바로 요건데요. 여러분들이 링크를 통해서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드라이버 소스가. 어플리케이션 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5번 예제를 그대로 그냥 썼으니까 빨리 그대로 리드 파일에 던지고 나서 결과가 오면 뭐 이런 식으로 다 찍고 돌아가는 그런 예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실습을 할 때는 제가 5초를 100초로 늘렸다고 그랬었죠. 100초로 늘린 상태에서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 100초가 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종료를 시킬 겁니다.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종료가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남은 작업들 하나도 안 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겠죠. 그냥 종료가 돼요. 동시에 드라이버에서도 적당하게 취소 완료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드라이버 쪽 소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25번 예제에다가 제가 디파인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자, 만약에 펜딩 서포티드 요건 25번 예제에서 제가 넣었던 거죠. 요게 디파인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때는 제가 내부적으로 스레드 터미네이션 캔슬링, 스레드가 종료될 때 캔슬링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라고 제가 디파인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스는 바로 이전 소스에다가 요거 디파인만 찾아가시면 돼요. 요거 디파인.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좀 더 추가됐는지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빠르게 소스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신경 쓸 부분이 어디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리드 파일, 리드 디스패치가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가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시면 자, 펜딩 서포트 되었을 때 예전에는 요 작업밖에 안 했어요. 자, 이거 기억나시죠? IRP를 이렇게 펜딩 IRP라는 변수에다 보관해 놓고 마크 IP 펜딩을 하고 그리고 타이머를 설정했죠. 10초 타이머를. 근데 지금 제가 10초라고 해놓고 사실은 100초로 바꿨는데 100초 바꿨죠? 100초 타이머로 올린 겁니다. 100초에 100초. 10초가 아니라 이제 100초로. 예전에 5초인지 할 때 10초였군요. 자, 100초로 올렸습니다. 100초로.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렇게 타이머를 설정하고 펜딩을 리턴하는 게 바로 25번 예제였다면 이번 26번 예제에서는 요거 한 줄이 추가됐어요. 자, 보세요. IO set cancel routine. 이 IRP에 대해서 어떤 루틴을 캔슬 루틴을 설정하겠다. 캔슬 프레임워크와 같이 이제 등록이 돼서 같이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IRP의 캔슬 루틴을 등록하겠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여기서 신경 써야 될 작업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면 되느냐? 바로 캔슬 루틴을 보면 되죠. 그죠? 캔슬 루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슬 루틴이 오늘 이제 추가된 주요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IRP를 취소를 담당하는 루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드를 보면 요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제가 무슨 작업을 했습니까? 이 캔슬 타이머. 타이머 루틴을 뭐 했습니까? 해제했습니다. 왜 그렇죠? 타이머 루틴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100초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임아웃을 하지 마라. 취소하겠다. 그런 뜻이 바로 캔슬 타이머가 되는 겁니다. 현재 100초 타이머를 취소하겠다. 오케이? 두 번째, 펜딩 IRP라는 변수 값을 널로 바꿨습니다. 자, 이 변수는 왜 필요했었습니까? 바로 타이머 루틴에서 보는 거죠. 타이머 루틴이 이 변수를 보고 컴플리트를 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이거를 널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이 위에서 캔슬 타이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널로 안 바꿔도 상관없지 않냐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는 이제 CPU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CPU일 수 있잖아요. 멀티 CPU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동기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면 가능하면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드라이브 개발할 때는 동기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내가 분명히 타이머를 취소하라고 했지만 이때 바로 취소가 되지 않아 버리면 그러면 뭐 조금 이따 취소가 된다든지 해버리면
이게 동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은 여기다가 널로 넣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셨죠? 타임 루틴에서 봐도 안 보이게끔, 이 IRP가 안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뭘 했죠? 긴장을 풀어줬죠. 이제 긴장을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 푸는 작업을 먼저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위에다가. 근데 왜 아래다 했을까요, 제가? 바로 요 위에 있는 작업들이 좀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고 긴장을 좀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 바로 이렇게 긴장 푸는 작업은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적당한 위치에다 쓰는 거구나. 반드시 쓰긴 써야 되는데 위치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적당한 위치. 오케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컴플리트 리퀘스트 하기 전에 해야 돼요.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컴플리트 리퀘스트 하기 전에 해야지, 컴플리트 리퀘스트 하고 나서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큰일 납니다. 아시죠? 절대로 안 됩니다. 컴플리트 리퀘스트 하기 전에 무조건 캔슬 스피낙을 풀어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테이터스 캔슬드 값으로 IRP 상태를 넣고 뭘 했죠? 바로 컴플리트 시켰죠. 이것을 우리가 취소 완료 요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받은 IRP를 어떻게 했어요? 컴플리트 했으니까 이제 끝났죠. 드라이버가 신경 쓸 부분은 이제 없죠.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가장 간단한 캔슬 루틴이 작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라도 타이머 루틴이 다른 CPU에서 동작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CPU에서 타이머 루틴 동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쩔 때 그럴 수 있냐면, 자, 캔슬 루틴이 포출이 됐을 때, 그때가 하필이면 딱 100초가 됐을 때, 딱 100초가 됐을 때, 그때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했다면 굉장히 애매하지만, 캔슬은 캔슬대로. 그죠? 캔슬은 캔슬대로 되고, 타임아웃은 타임아웃대로 되고, 그러죠. 아하,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캔슬 루틴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캔슬 루틴을 한 번 더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타이머 루틴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바로 동시에 이렇게 캔슬 루틴과 타이머 루틴이 같이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코드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이머 루틴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긴장시켰죠? 그죠? 긴장시켰잖아요. 왜 긴장시켰을까요? 제가 여기서 긴장을 시켜줘야만 캔슬 프레임워크에선 다른 작업을 안 하고 딱 기다린다는 거죠. 캔슬 작업을 만약에 해버리면, 이 캔슬 루틴을 호출하는 이 작업을 해버리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호출하지 말라고.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내가 뭐 하고 나서 호출하라고. 긴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타이머 루틴 안에서는 이렇게 캔슬 루틴 스피낙을 먼저 획득을 합니다. 긴장을 시킨 상태로 이제 내가 빨리 할 작업을 먼저 하는 거죠. 자, 펜딩 IRP를 봅니다. 그래서 펜딩 IRP가 들어있는 게 있다.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으면 캔슬 루틴을 일단 0으로 바꿉니다. 널로.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캔슬 루틴을 설정할 때 쓰는 함수죠. 마찬가지로 널이라고 주면 지우는 용도로도 쓰게 되는 거예요. 캔슬 루틴을 지우는 용도로도. 그래서 캔슬 루틴 대신에 널을 써가지고 IRP 취소 루틴을 일단 지우는 거예요. 취소 못하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긴장을 풀어줬죠. 이렇게 해주시니까 실제로 캔슬 루틴은 더 이상 호출될 수가 없습니다. 얘가 먼저 호출됐다 그러면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캔슬 루틴이 호출이 안 되고, 긴장을 풀어줘야 캔슬 루틴이 호출이 되는데, 긴장을 풀어준 상태에서는 이미 프레임워크가 볼 때는 캔슬 루틴이 지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캔슬 루틴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화가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IRP를 원래대로 완료시키는 거. 이거는 원래 하던 작업이잖아요. 100초 뒤에 컴플리트 하는 정상적인 작업.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 보세요. 긴장을 시킨 상태로, 자, 펜딩 IRP 값을 봤더니 이 값이 0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있을까라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 값이 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0이었다는 얘기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상황. 그죠? 그래서 펜딩 IRP가 더 이상 없다. 취소가 됐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특별한 작업을 할 게 없이 긴장을 이제 했으니까 긴장만 그냥 풀어주고 돌아가는 겁니다. 뭐 특별히 완료할 작업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딱 100초가 될 때까지, 정말 우연찮게 100초가 될 때까지 사용자가 가만히 있다가 100초가 딱 되는 순간에 딱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흔히 발생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윈도우는 이런 동기화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때는 항상 동기화 문제가 생길 만한 요소가 없을까? 라는 것을 머릿속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번 빌드를 해보고요. 제가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과 드라이버 둘 다 빌드를 했습니다. 자, 그 상태로 이제 제가 디버그 폴더, 방금 이제 만든 게 어플리케이션하고 드라이버거든요. 이걸 이제 공유 폴더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 보이시죠? 네, 여기 두 개를 공유 폴더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공유 폴더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버하고 어플리케이션하고 복사를 했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심볼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더 레벨이 높은 수업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시죠? 자, 보여드리려고 할 테니까 일단 디버깅까지도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와 보십시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가상 머신으로 가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가상 머신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야 되겠죠? 윈디버거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앞에 동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는 겁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자, 브레이크 걸면 지금 가상 머신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제 제어가 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상 머신으로 가겠습니다. 자, 버추얼 머신에서 보면 이 공유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하고 드라이버가 있죠? 이걸 복사해서 샘플 폴더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드라이버 두 개가 있으니까 창을 열었습니다. 그죠? 창을 열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폴더로 옮겨서, 자, 먼저 드라이버 올릴 때 어떻게 올린다고 했습니까? sc start 샘플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실행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0초를 정확히 기다리면 100초 뒤에 이 어플리케이션 종료가 돼요. 정확하게 종료가 되는데, 요때 이제 갑자기 종료를 하고 싶어서 이걸 누르는 거예요. 자, 종료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코드가 뭐 한두 줄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그래서 100초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갑자기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지원돼야만 바로 이전에 지원되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드라이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 처음에 걸 부분은 바로 리드 디스패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리드 디스패치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자, BP 브레이크 포인트, 그 다음에 샘플이라고 하는 드라이버에 우리 리드 디스패치 함수 이름이 어떻게 됐었죠? 자, 함수 이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my 리드 디스패치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걸겠습니다. my 리드 디스패치. 그래서 고 하겠습니다. 고. 자, 한번 실행해 보죠.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둘, 셋. 자, 제어가 넘어왔죠? 자, 제어가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창을 좀 키울게요. 자,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이렇게 리드 디스패치가 왔으니까 이제 쭉 진행할 거란 말이죠. 캔슬 루틴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거칠 것이고,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브레이크 포인트.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캔슬 루틴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크 펜딩을 하고 타임아웃을 걸고 100초 동안, 그런 다음에 펜딩 리턴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조가. 그쵸?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취소할 때 호출되는 걸 볼 거니까 바로 캔슬 루틴이죠. 캔슬 루틴. 바로 위에 있는 마이 캔슬 루틴,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보겠습니다. 대충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렇게 겁니다. 걸었죠? 자, 고 하겠습니다. 고. 자, 고 한 상태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있죠? 100초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죽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죽이려고 했을 때 바로 여기 멈춰버리면서 윈디버그로 제어 넘어오죠.
자, 캔슬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제 캔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드를.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타이머를 캔슬 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긴장을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컴플리트 리퀘스트를 했었죠.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작업들을 보여드릴 건데, 자, 먼저, 자, 긴장을 풀어주는 작업하기 직전에 브레이크포인트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자, 고 한번 해볼게요. 고. 자, 제어가 어디로 왔습니까? 자, 이제 긴장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기 직전에 왔죠. 그죠? 자, 이때 IRQ 레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느낌표 IRQL.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느낌표 IRQL. 자, 지금 어떤 레벨이라고 지금 보이나요? 느낌표 IRQL. 그러면 지금 2번 디스패치 레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디스패치 레벨. 자, 디스패치 레벨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긴장한 상태에서는 무조건 디스패치 레벨입니다. 자, 이번에는 긴장을 풀어주라. 이제 요거를 작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일단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제어가 밑으로 내려왔죠. IRQ 레벨 볼까요? IRQ 레벨은 APC 레벨이 되었습니다. 그죠? APC 레벨. 그러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IO 컴플리트 리퀘스트를 불렀을 때, 이게 스페셜 커널머드 APC 루틴을 호출할 거 아니에요. 스페셜 커널머드 루틴으로 등록을 해서 호출할 텐데, 지금 스레드가 누구냐면, 자, 지금 스레드 볼까요? 느낌표 스레드. 자, 현재 스레드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 이 스레드는, 여기 뭐라고 설명이 나왔나 보세요. 스레드는, 자, 어플리케이션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아, 그럼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테스트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문맥이고, 콜스택을 볼까요? 콜스택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지금 보시면 이 캔슬 얼러티드 리퀘스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IO 캔슬이 호출돼서 캔슬 루틴까지 왔잖아요. 이 문맥이 현재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될 스레드 문맥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IOQ 레벨이 지금 얼마예요? APC 레벨이라서, 이 스페셜 커널머드 APC 루틴이 호출되지 못하겠죠. 이걸 아무리 불러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딱 걸어요. 여기다 걸고 고 하겠습니다. 고. 자, 여기까지 제어가 왔습니다. 이제 컴플리트 리퀘스트 다 호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도 컴플리트 리퀘스트 아무리 호출해도 IRQ 레벨이 지금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자, APC 레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스페셜 커널머드 루틴이 스페셜 커널머드 APC 루틴이 호출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작업은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드라이버가 신경 쓸 부분은 사실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은 드라이버에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 캔슬 프레임워크와 같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사항을 두 가지만 놓고 봤었죠. 하나는 IRP 디스패치 루틴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부분은 바로 캔슬 루틴을 설정하는 부분. 내가 이 IRP가 캔슬될 때 받아들일 캔슬 루틴을 설정하라 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 캔슬 루틴이 호출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준비한 작업은 다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를 취소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 IRP를 캔슬로 이렇게 컴플리트 시켜주는 작업을 해줘야 반드시 IRP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아까 보셨던 대로,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그 이벤트, 파일 오브젝트의 이벤트를 가지고 시그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디로 돌아가요? 이 웨이트가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 웨이트가 빠져나가야만, 궁극적으로 이 그림에서 이 웨이트가 빠져나가야만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로 와서 이렇게 나가서 결국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나가려면 여기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함수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캔슬 루틴, 요 캔슬 루틴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컴플리트 리퀘스트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 캔슬로 컴플리트 시켜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긴장하고 긴장 풀었던 작업이 있었죠. 앞에서 봤던 요 긴장을 할 때와 긴장 풀을 때 쓰는 작업, 요거 꼭 기억하시고, 캔슬 루틴에서는 요 긴장 푸는 작업을만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루틴에서 내가 캔슬 프레임워크를 긴장시키고 싶다 그런 것이 있다면 무조건 IO 어콰이어 캔슬 스핀락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적당한 시간 이후에 스핀락을 풀어주시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동기식 파일 핸들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있는데요. 동기식 파일 핸들의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 핸들은 하나의 IRP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드 파일과 라이트 파일은 동시에 쓸 수가 없고, 리드 파일이 리턴 돼야만
비로소 다시 또 라이트 파일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에서 IRP에 대한 취소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 쪽에서는 무조건 IO set cancel routine이라는 함수를 써서 자신의 캔슬 루틴을 등록해야 된다 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RP를 취소 완료 요청을 하려면, 취소하겠다고 완료 요청을 하려면 스테이터스 캔슬이라고 하는 이 값을 사용해서 IO complete request를 부르는 그 작업을 우리가 취소 완료 요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IRP에 대한 complete를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 되게 어려운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억해야 될 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제를 올려드리니까 그 예제를 보셔서 25번 예제와 26번 예제 사이의 차이점 위주로 계속 확인하시고 돌려보시면서 소스를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직 캔슬 끝난 거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이제 캔슬과 관련된 주제를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조금 더 세련된 드라이버 개발자들이라면 이 첫 번째 캔슬 말고도 두 번째 캔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캔슬을 준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자,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